50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다 외제차로 아내를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하라고 권고하자 이해 격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사건 현장에서 들여다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남성의 아내네요. 예, 사건 벌어진 시간이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전북의 전주지법 정문 도로 건너편에서 한 여성이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로 이 여성을 들이받아서 살해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부부관계였었고 이 사고로 여성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해를 하려고 한 혐의, 사고를 낸 남편, 그리고 사고를 당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 부부는 법원에 있었죠?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98년에 결혼했고요. 그리고 또 2015년에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별거 상태였는데 2017년에 아내가 동거남 사이에서 아내와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날은 이혼 소송 1심 선고 앞두고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 조정 절차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직후입니다. 남편이 근처에 세워둔 차를 몰고 나오다가 아내를 들이받았어요. 그 당시에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조정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 측 변호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 남편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끔 하고 이제 변호사는 이제 그 장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남편 측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갔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겠지만 그 남편 측의 입장에서는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습기가 많아서 안경에 습기가 차서 이 안경을 벗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그것이 자동차 안에 떨어져서 원건감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전방 주시 의무 해태로 사고가 났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다. 지금 사고 났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남편의 주장을 보면 일단 현장에서는 보행자, 걷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아까 승재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이 관건이 될까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안경이 떨어졌으면 그걸 줬다가 전방을 못 볼 수 있으니까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이 진술이 굉장히 일관돼야 됩니다. 네. 왜 안경을 하필 벗어서 떨어뜨렸는지. 수사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나올 때는 안경 안 쓰고 있었잖아요. 안경 언제 썼어요? 그랬더니 차에 올라타면서 썼습니다. 올라타면서 썼는데 왜 벗었을까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경이 비에 젖어서 첫 진술입니다. 조석 의자에 올려놨는데 그게 떨어졌다. 그 뒤로 한 달 후에는 차에 성에가 많이 껴서 안경을 내가 습관적으로 벗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비가 와서 안경에 성에가 껴서 내가 안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안경을 썼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는. 네. 그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조석에 올려놨던 성에 낀 안경이 의자 밑에 떨어져서 그걸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관련해서 4번이나 진술이 좀 바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이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이 특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던 목격자의 얘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 사고 차량이 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인도 쪽으로 달려와서 사람에게 충격을 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고 발생 이후에 이 차량이 10m 정도 지나서 멈췄는데 사고가 났으면 바로 내려서 누가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3, 4분 정도 목격자에 따르면 그 안에 그냥 있었다가 나중에 내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반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또 다른 목격자의 얘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그냥 현장 주변을 차로 이렇게 맴돌다가 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자기는 사실 처음 이 사고를 보고 뺑소니 차인가 이렇게 아. 의심할 정도로 차량의 이 행적이 사고 이후에 좀 수상했다라는 진술도 있고요. 네. 사고 구조 노력을 직후에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가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를 함부로 내가 만지거나 이거를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자체를 좀 훼손하는 이런 이제 의미로 피해자를 내가 경찰이 오기 전에 만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손을 안 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119 구급차도 오고 경찰도 오고 이랬더니 병원으로 이송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병원을 이송한 이후에도 병원을 따라다닌 뭐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역시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아내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네. 거기 때문에 바깥에 드러난 정황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포렌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골목길 안에 주차를 했다가 이제 큰 길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나오면 쓱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15초에서 18초간 기다렸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그로부터 한 50m, 60m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보도블록이 있으면 밑에 내려서 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상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저도 저희 집사람 보면 당연히 1km 바깥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서 저희 집사람은 제가 못 알아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알 수 있었지 않았느냐. 네. 특히 조정 과정 속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내라는 걸 인식했을 거고 이제 이 부분이 되길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의 쾌거일 수가 있는데요. 당시는 일단 11.9km 정도로 달리다가 그 아내 앞에 와서는 17.7km로 그 속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속도를 붙였네요. 예, 그러니까 쭉 나오면서 그냥 그 속도로 갔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속도가 늘어났고 그 추돌하기 1.7초 전에는 핸들을 약간 돌려서 아내 방향으로 오히려 더 핸들이 갖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지금 피고인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기 직전에서는 시속 11.9km였던 속도가 뭐 사고가 났을 때는 시속 41.3km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법원도 이 남편이 고의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경.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썼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이런 행동이. 근데 안경이 지금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했고 일관성이 없었고 그리고 네. 조금 조금 전에 설명해 줬던 모든 정황상 못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안경을 제대로 쓰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안경을 제대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장애물도 없이 딱 한 명만 서 있는데 가서 추돌한다라는 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해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다만 유일하게 참작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단 말이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욱하는 상황에서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재산 분할이 동기가 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조금 안에 더 들여다보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내가 불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7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 금액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위자료로 1,700만 원 받고 나는 3,7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걸 상계하면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더 줘야 되는.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부인이 불륜을 했는데 내가 2,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이런 사건에 대한 용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이 이혼 소송 안에만 놓고 보면 결국 책임은 이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가 돈을 더 받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별개이기 때문이죠. 위자료는 손해배상입니다. 즉 정신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끼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손해배상금이 바로 위자료인 것이고요.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볼 때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을 형성할 때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가를 따져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관련해서 이제 그 기여도를 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결과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판결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이유와 이 재산 분할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책임이 아내한테 있는데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지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일단은 재산 분할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건데 이 남성 명의로 대부분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받아도 본인이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규책 사유와 무관합니다만 일단 지금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이제 간통죄 사라졌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때 간통죄 폐지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없어지면 위자료를 상향해 줘야 된다. 위자료를 상향하게 되면 그게 사실상 징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륜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간통죄로 처벌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상향해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법원에서 위자료를 상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 재산 분할은 잘잘못이랑 상관이 있고 없고 이런 거보다 아니 좀 바람 폈는데 그렇죠. 지금 이걸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 이 생각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위자료 체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이유와 그리고 재산 분할의 경우는 좀 우리 일반적인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